작년 한 2월쯤에 엄청나게 풍선 효과 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다뤘던 지역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는 굉장히 분양이 많다, 이거 다 나중에 입주로 돌아올 거고, 입주로 돌아오게 되면 공급이 과잉되는 지역인데 왜 여기를 계속 몇 억씩 올려서 사냐,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경고했던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죠. 올해 중에. 어디하고 어디였어요? 인천하고 수원이었죠. 인천은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은 수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까지 해도 불길을 잡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막대한 신규 공급량이지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집값 계속 올라간다. 어디? 수원, 창원, 김포. 근데 김포는 사실 도시가 조성이 됐고 이제 뭐 거기서 재건축 재개발 나올 일 없죠. 그러면은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거 한강 신도시 조성하던 만큼 안 나오는 건 맞다. 뭐 창원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수원은 왜? 수원은 공급 폭탄이었는데? 수원하고 인천은 공급이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축들이 입주하는 게 머지 않았는데 계속 오른다고 했죠. 그러더니 뭐 DSR 규제 피했던 오피스텔이니까 뭐 68대1 계속 오른다. 오피스텔 분양, 뭐 아파트화 설계해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형식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부추기고 있죠. 최근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입주 폭탄이 들어오고 있다. 수원 하늘채 3000세대 입주하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전세가 더블 스코어가 됐더라. 그러면서 3억에도 안 들어간다고 하죠.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잔금 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 풀어줬으니까 잘 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권 대출 규제는 정부 주도 하에, 금통위 주도 하에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대출을 너무 많이 내주고 예금은 잘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은행권에서 신뢰도가 떨어지죠. 9월까지만 해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추는데 금액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올리면서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대출 수요는 좀 줄고 예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빌려주는 정도이지만 이미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서 감당을 하기 힘들 만큼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풀어준다고 해도 은행권에서 그럼 풀어주는 대신에 올라간 만큼만 자체적으로 제재를 걸죠.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3억에도 안 들어간다. 신축인데. 그리고 입주가 요걸로 끝이냐? 이번에 한번 빡 들어오고 나서 아싸리 끝나버리느냐? 이게 아니죠. 한번 딱 들어오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왜? 수용성 오른다고 막 난리칠 때 분양 단지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왜 수용성 중에서 수원만 띄우느냐? 수용성 하면서 맨날 기사에서는 수원만 나왔었죠. 수원만 나온 이유가 뭐다? 분양 단지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고 계속 오른다고 해야 완판 나는 것은 물론이고 비싼 가격에 내놔도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니까 지금 뭐예요? 실수요가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대부분 다 투기 수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입주 예정자 43명, 중개업소 집단 괴롭힘, 7곳 좌표를 찍어주고 이용 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투기꾼들이 저 모양이다. 남한테 비싸게 사기쳐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중개업소에서 그 가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양심적인 중개업소는 오히려 피해를 주자하고 여론 만들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되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들 때문에 왜곡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자산 비율,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비중이 세계적으로 웬만한 선진국 한 두세 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왜곡된 시장은 규제 때문에 왜곡된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왜곡되어 있던 게 규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왜곡되었다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곡이지 무슨 규제가 왜곡이에요. 집중적으로 80일에 걸쳐 허위 매물 신고해서 정당한 중개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에 동탄처럼. 그렇지만 요건 막을 수가 없죠. 전세는 진짜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이거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가율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다. 즉 전세가율 떨어지는 지역은 다 뭐다? 갭이 늘어났다. 가뜩이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개의 세금 때문에 투기 수요가 빠졌죠. 투기 수요는 금리보다 요거 영향 많이 받는다. 플러스 전세값. 그런데 얘가 너무 세다 보니까, 특히 얘가 세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도 사실상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리고 갭이 늘어났다. 갭이 늘어난 건 늘 말씀드리지만 갭투기에게는 굉장히 악재다. 수요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 매매 수급 동향 심리는 어때요? 아직도 100 넘는데요. 경부 이권, 안성, 용인, 수원.
아직 100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동산원 통계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KB는 너무 과중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시류를 반영을 잘 못한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가는 게 KB니까 매수 우위지수 쓰고,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 게 부동산원이니까 매매 수급지수 써서 아직도 심리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그거는 저런 것들 보지 말고 거래량과 매물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매물이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매물 잠금이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매물이 늘었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물은 줄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증한다. 요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몇 번 있죠. 예를 들어 6월에 양도세가 강화가 됐다. 혹은 보유세가 강화가 된다. 보유세가 부과가 되죠. 6월 1일에. 그래서 한 3월부터 6월까지 매물 늘어났다가 그만큼 다시 빠지는 거는, 이거는 매도자 매수자 우위 시장과 다르게 절세 매물이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매물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 게 2번 있었죠. 올해 1월 양도세 강화되기 전에 한 번 늘어난 거, 그리고 올해 6월 양도세 강화되고 보유세 부과되기 전에 한 번 늘어난 거, 그리고 늘어난 만큼 빠지고 나서는 계속 매물이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말에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음에도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거다. 그런데 심리는 아직 100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되냐? 중개사들이 저렇게 띄워주고 있는데도 투기꾼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허위 매물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사들도 지금 띄우려고 난린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왜? 살 때부터 비싸게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빚 갚고 취득세 내고 막 이런 거 다 하고 자기가 팔려면 차익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외지인 매매 거래량 계속 빠지고 있죠. 법인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보유세 부과되기 전까지도 열심히 팔고 맞고 나서도 계속 팔고 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 어때요? 7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마지막 집계된 10월 같은 경우 590건이에요. 풍선 효과 이야기할 때 몇 분의 몇 수준이에요? 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사람들, 특히 1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한 2년 정도 보유하다 파는데 다 돼가는 시점에 거래량이 박살이 났다. 앞으로 2년 뒤에 매물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거래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하락가 비중은 매우 높아졌다. 수건 계속 오른다면서요. 그러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가 비중이 50% 넘어가고 신고가 비율은 높은 데가 42%고 나머지는 다 30%대다. 그러면 상승보다 하락 거래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단지별로 보면은 여기 전께 안 나왔는데 떨어지는 게 보이죠. 마지막에 뭐 5억 4천짜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6억 정도 하고 있고 5억 9천 안 나가고 있고, 자 여기는 좀 멈췄지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거래보다 낮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아예 안 넣었죠. 두 건이라고 했는데 4억 6천이라고 표시된 거 보면은 떨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갱 예스에서 이런 거는 체크 안 해주고, 그리고 4억 6천인데 4억 2천 매물도 나왔는데 안 나가고 있더라. 전세도 오르긴 올랐는데 멈추고 전세도 이제 하향세로 바뀌고 있죠. 여기만 빼고, 여기는 자꾸 뭔가 빼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갭이 2억 5천 3억 2억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갭이 많이 벌어졌죠. 이때쯤이야 뭐 살만했는데 20년 초창기부터 막 수용성하면서 전세가는 올리는데 매매가 올리는 거 못 따라갔고, 그러다가 멈추는데 뭐 임대차법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사실은 저금리 때문에 오른 거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르다가 멈췄는데 매매를 여기서 한 번 더 올려버리니 갭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왔더라. 다른 단지들 볼까요? 이번 달에 뭐 특수거래에 있어서 전세가가 확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 수순이었다는 거죠. 갭이 엄청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오른 가격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갭이 2, 3억은 기본이더라.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폭락했다, 그냥 썸네일 폭락했다, 폭락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릴 때는 있는데, 폭락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라고 저희는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수요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유동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하락세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이고,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신축 공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축 공급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가장 적었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높았는데 반대였죠. 그러니까 순공급이 멸실이 많아서, 멸실이 많으면 재건축을 하지 말아야죠. 특히 내년같이 순입주량이 줄어들 때는 재건축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일단은 띄우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경제 지식이 없이 그냥 부동산 시장만 보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주워 들어서 데이터를 안 보고 주워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러죠.
그들의 말대로라고 하면 수원은 공급 폭탄이니까 떨어진다고 지금 빨리 경고를 했어야죠. 물론 공급이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급보다는 수요의 유동성이 더 중요한 이유가 수요가 지금 과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는 별개로 지금 인구가 줄고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월세예요. 내 집 마련을 못해요. 그렇다는 것은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금리로 돈이 풀려버리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왔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쫙 빠지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매물이 늘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공급 폭탄이 들어오게 된다면 영향이 어떻겠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자, 매물 보면 어때요? 매매, 전세, 월세 다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히. 그거는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그러고 있다. 4개 구에서 다. 전세 2배 됐죠? 매매도 2배 됐어요. 4달 만에. 8달구. 매매 근 2배 됐죠? 전세도 한 1.5배씩은 넘어가고 있죠? 월세는 그대로. 그 다음에 매매 거의 2배 됐죠? 전세는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월세가 대신 늘었다. 그리고 여기 매매 1000건, 전세 400건 쭉쭉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여기 전세 빼고는 다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입주 물량 어때요? 올해 1000세대 들어왔는데 내년에 1500세대예요. 23년에도 9200세대고. 아니 대구, 세종 그거 조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공급 폭탄이라고 하더니 수원이야말로 진짜 공급 폭탄인데, 그러니까 수원은 떨어지면 이제 공급 다 탈 거예요. 오르고 있을 때 공급 폭탄을 미리 경고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세종이나 대구보다 수원이 더 공급 폭탄이다. 인천이 더 공급 폭탄이고. 그런데 수원, 인천은 계속 띄우죠. 수도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공급 폭탄 때문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맞느냐? 아니죠.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완전 개박살이었는데 왜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나와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왜곡된 시장에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퍼부으면 뭐하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지난 15년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투기 수요 억제하고 하니까 순공급이든 공급이든 매물이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에 의한 수요가 문제였다. 그런데 맨날 언론에서 공급 탓했죠? 그리고 진짜 공급이 들어오는 데는 더더욱 위험하다는 거고. 분양도 남은 것들 여기 보면은 꽤 되죠? 근데 이게 내년으로 미뤄진대요? 근데 내년엔 분양이 잘 되냐?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수원 자체가 침체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돼요? 내년엔 중도금, 잔금 대출이 내년 분양 단지부터 총량 규제에 포함되죠.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KB에서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꿨다가 다시 분양가에서 시세로 바꿨죠. 여유가 생겼으니까. 근데 내년에 총량 규제 들어가는데 시세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분양가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결론, 이미 침체죠. 그리고 이거는 풍선 효과 난다고 할 때부터 계속 경고를 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공급 폭탄입니다. 그렇게 분양을 많이 했는데. 유동성이 아니라 공급이 왔다고 치더라도 수원은 침체다. 수원은 이제 박살날 일만 남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막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의 말이 맞다고 해도 저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 말이 맞다고 해도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 거기에 공급이 플러스 요소가 된다.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그래도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싸게 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 막판에 물리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